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황보인 선생님에 이어서 음, 백인걸 선생님을 찾아뵈러 월롱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롱초등학교 뒤로 올라가면 저렇게 이제 월롱산이 있는데 그 산자락 아래 저렇게 이제 백효암 선생님이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내려와서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고 살으셨던 용주 서원이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생겼고요. 한번 이제 용주 서원으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용주 서원은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들어서면 옛날에는 아늑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 공장들이 많아서 들어가는 길도 좁고 좀 그렇습니다. 저 모습이고요. 이 모든 서원이나 이런 데 사람이 사는 데는 물을 마셨겠죠? 지금도 용주선 아래 이렇게 옛날에 마셨던 모물터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음, 저기도 이제 문은 항상 산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백인걸 선생님은 음, 저렇게 이제 83세를 살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좀 산신령 같기도 하고 신성 같기 같이 생기기도 하셔서 굉장히 멋있으시고 인자하게 생기셨는데 건강하시고 명도 기르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제 백효삼의 증손이고 할아버지는 백사수, 아버지가 백익견인데요. 조광조의 문인으로 김한국과 김식에게서 학문을 배웠는데요. 이 성원 등이 제자를 두었고 이제 많은 살인계 인물과 교류를 했는데 특히 송인수, 유이춘, 허엽, 조식, 기대야, 김인우 이렇게 이제 인물들 특히 이제 그 스승이었던 김식이 대사성이 되어서 새로운 학풍이 일어나게 되자 구도의 뜻을 세우고 학문의 전심을 다 하죠. 특히 이제 조광조를 존경해서 그의 집 옆에 집을 짓고 이제 배웠다고도 하죠. 그러다가 중종 14년 김여사화가 일어나 스승 조광조가 사사당하자 비분관계에서 금강산에 들어갑니다. 중종은 참 좀 희한한 인물이죠. 이렇게 조광조를 확 등용했다가 이렇게 또 확 내칩니다. 내치는 게 아니라 아주 죽여버립니다. 35세에 이렇게 생원시 합격을 한 것은 세상이 좀 시끄러우니까 벼슬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늦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황보인의 증손자 권람도 좀 늦게 나갔죠. 그러다가 6년 후에 10년 문과의 병과로 급제를 했고요. 10여 년을 중앙에 있다가 어머니 봉양을 이유로 남평 부사로 외직을 자체해서 나갑니다. 어, 이해조자랑을 거쳐서 남평 현감이 되어서 이제 나가서 이제 학당을 세우고 그때 이제 자제들을 잘 가르쳐서 그 힘쓴 공로로 품계가 이제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홍문록이라는 것은 홍문관의 수찬 교리 등을 선발하기 위한 1차 추천자로 또 이렇게 올랐고요. 춘추관 기주관을 겸하기도 했고 명종이 즉위하자 윤원영이 문정왕후를 등에 업고 자기 이제 누이죠. 을사사후를 일으켜서 유님, 유관 등을 제거할 때 사건은 혼납으로 있으면서 극력 반대하다가 파직이 되어서 옥에 갇힙니다. 이러다가 이제 다시 풀려났고요. 그러다가 문정왕의 수렴청정과 이기 등의 농고를 비난하는 양제벽서를 기화로 대윤, 그러니까 유님의 이제 저기 그 세력들, 대윤의 잔존 세력과 살인계 인물들을 다시 축출할 때 이분도 황보인과 같이 안변으로 유배를 갑니다. 54세에 타주로 돌아와서 정주학이라든가 이런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를 했고요. 사림들은 되게 그러죠. 이렇게 정계에서 멀어지면 향리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물사사화로 유님 등 그 이제 대윤이 일부 세척관계 이제 다 처형당하자 관직을 단념하고 이렇게 파주 원롱산으로 낙향에 이렇게 서당을 열고 성리학을 가르쳤죠. 그러다가 68세가 되어서야 이제 이번에 세상에 옵니다. 왜냐하면 윤원영, 소윤이 몰락을 하고 그렇게 하자 이제 승문원 교리로 이제 등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70세 때 양주 목사가 되어서 이제 나가서 공납의 폐단을 없애주는 등 아주 개혁을 합니다. 그 치역을 쌓으니까 그 동네 그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조, 또 그러다가 선조와 즉위를 하자 기대승의 권위로 특별히 대사관에 임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러다가 또 71세 때에는 인순왕의 수렴청정을 반대하는 서로를 올립니다. 우리 백희암 선생님은 여자가 정치하는 거는 무조건 좀, 무조건은 아닌데 좋지 않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짜 못하게 철렴이 되었다고 하고요.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이분이 주장했던 것은 조광조를 문묘에 모시는 것을 아주 여러 번 주창을 하죠. 그래서 선조실록에도 이렇게 있어요. 사관원이 조광조의 관직을 복구하고 문묘에 종사하기를 청하였다. 이분이 이제 사관원 대사원 이런 거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시려고 했었죠. 그러나 선조가 아버지 그 덕훈군을 추존하는 작업을 할 때 되게 사림들은 반대를 했는데 우리 또 백희암 선생님이 그거를 임금의 처지를 생각해서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들의 탄핵을 또 받고요. 선비들을 헤아려 한다는 살인의 의심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주로 또 내려오게 되고요. 아무튼 이때는 좀 어수선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82세가 되었을 때, 아까 83세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82세 되었을 때 지중주구사로 있으면서 율곡 이유와 함께 다시 동서 분당의 폐단을 진정시킬 것을 주장했고요. 서인에 편든다는 또 공격을 또 받습니다. 율곡과 함께 이렇게 이제 또 같이 일을 하니까. 그 밖에도 국경의 상황을 논하고 군비를 닦을 것을 주장하는 등 국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녹봉 등을 도봉서원, 조광조 이렇게 모신 그 서원 거기다가 이제 이런 녹봉을 보내고 청백리답게 정말 청빈하게 곤궁하게 생활을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명종이 돌아가셨으니까 명종실록의 편찬에도 참여를 했고요. 선조 초에는 많은 시간을 이제 내서 파주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렇지만 선조는 이렇게 이제 자기 편을 들어줘서 그런 거 꼭만은 꼭 아니겠지만 편지를 보내 부르기도 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베풉니다. 그리고요. 이분에 대한 평은 김효사와 뒤에 명종대까지 계속되는 훈구 세력의 바로에 맞서서 살인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고시를 했다고 또 윤원영 음모에 대항을 이렇게 일신을 돌보지 않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후대의 길이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 이분은 청백리에 뽑혔으며 기로소에 들어갔고요. 그의 학통을 계승한 잠곡 김육이라든가 우암 송시열 등이 그의 이런 거에 참여를 합니다. 파주의 용주서원, 또 파산서원, 남평의 봉산서원, 월암서원에 봉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그렇게 흠모했던 조광조 선생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38세를 살고 돌아가셨는데요. 김종직의 학통을 이어받은 김갱필의 문화생입니다. 살인파 정계진출의 확립과 개혁 정치를 아주 펼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그 개혁가라는 시각과 급진적이고 극단적이라는 평가가 양립됩니다. 조광조가 아버지 조원광을 따라서 평안도 어천으로 이제 가는데요. 그 인근의 희천에 무호사으로 기양을 와 있던 김갱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김갱필의 스승이 바로 김종직이죠. 그래서 김종직, 김갱필, 조광조로 이어지는 그 성리학을 연구해서 사문을 진작시키겠다고 아주 그때부터 다짐을 합니다. 김갱필은 진짜 제자를 하나 기른 거죠. 그러다가 중종의 눈에 띄어서 고속적으로 아주 고속 발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종의 개혁 정치에 박차를 가게 됩니다. 중종이 이제 잘 이용을 하다가 그러나 전국공신 개정 승인 등 이제 불과 5일 만에 이것이 확 뒤집혀지면서 조광조 일파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경우죠. 그리고 주초이왕 등의 이제 그왜 이파리에다가 단물로 이렇게 해놨더니 벌레가 먹었던 그 사건으로 이게 그 지목자로다가 조광조가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화순으로 옛날에 능주죠. 유배를 가서 거기서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 1년에 사관원에서 조광조의 복권과 문묘
종사를 청했으나 영의정으로 추존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다가 또 3년 뒤에 2년 뒤인 선조 3년에는 문정이라는 시효가 내려지긴 했는데 문무에 종사되진 않습니다. 계속 이제 뭐 사립 학자들이 문무에 종사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죠, 선조는. 그러다가 드디어 광해군 2년에 이런 조광조, 김갱필, 뭐 이연적, 이황 이런 분들이 이제 문묘 종사가 허락이 돼서 근데 조광조 사회에 많은 살인들이 조광조 선생을 이렇게 후예라고 하면서 지칭을 하면서 흠모하는데요. 특히 산청의 조식 선생, 또 예안의 퇴계 이황, 장성의 김인우, 담양의 양산보, 우리 파주의 백인골 선생 등 또 뭐 우계 성원이나 이 선생 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조광조 후인이죠. 훗날 정조도 조광조를 흠모해서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특히 파주 월롱산 아래 그 용주서원 자리는 유업일을 내립니다. 그 해가 바로 정조가 돌아가시던 해인데요. 정말 잘했죠. 조광조를 사랑했던 이방의 딸과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책방에 다니는 조광조를 보고 그 아전의 딸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상사병이 걸리면 이제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아전이 조광조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다 죽게 생겼으니 첩실로라도 이렇게 좀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조광조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조광조가 이래요. 아주 대쪽 같은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좀 품이 좀 없었다고 할까요? 귀중의 처녀가 부모의 말에 의하지 않고 사사로이 남자를 엿보아 음란한 마음이 발동했으니 마땅히 죽고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자식을 예의범절로 가르치심이 마땅하거늘 어찌 소자에게 음탕한 여자를 첩으로 들이라 하십니까? 이러면서 단번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능주에 가서 사약을 받고 죽으니까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그 처녀의 혼이 좀 깃들어서 조광조가 이렇게 사약을 받고 이른 나이에 죽었다고 이렇게 말들을 했다고도 하죠. 자, 용주서원의 담 뒤로 돌아가면 유업이가 있고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유업이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또 이 용주서원 자리는 굉장히 빛이 납니다. 여기 유업이 보면은요. 백큐암 선생 유업이 이것이 바로 정조 24년 정조가 돌아가시던 해 이것을 내려주게 되죠. 들어가면 앞에는 이렇게 제자들을 가리키었던 정륜당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뒤로 가면 맨 위죠 여기가 5분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백인걸, 또 제자 김행, 독천 조감, 신재현, 또 백인걸의 셋째 아들 백유암 선생 이렇게 5분을 모시고 매년 음력 9월 9일 제양을 여기서 지냅니다. 백휴암 선생님이 쓴 글이 청송집에 이제 실려 있는 글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정막하고 거친 마을 한 은거자의 마을. 이제 성수침 선생이 벼슬을 버리고 세상이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파산으로 내려오거든요. 조광조를 죽이면서 다 이제 이분도 내려왔던 경우인데 성수침이 벼슬을 이제 또 버리고 그 파산 마을로 들어간다 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쓸쓸한 들길이 살인문까지 이어졌구나. 이 마을 물길 따라 세상 속으로 나가니 꿈속에 흰갈매기 강위를 날아다니고 산 그림자 창문에 비쳐 구름이 들어오며 비는 서실에 뿌리고 나뭇잎 떨어지며 조용히 다시 벼슬길 버리려 하시다니 깨끗한 옷에 더러운 먼지 묻을 리 없지. 나중에 그래서 성수침의 아들 우계 성원이 백희엄 선생에게 이제 와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계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그 한산시라고 해서 추억을 하면서 실렸는데요. 일만산 깊은 곳 외로운 마을 흐르는 물 복사꽃 동고문 벗어나다 돌신에 따라 스스로 가늘어진 오솔길 찾는 손님에게 진원 숨기려 함은 아니라니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백희엄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심정을 하나 들어보면요. 국가의 은일 천거 내 몸까지 미쳤으나
옅은 재주로 어찌 백성 잘 기르랴. 세상 맛은 밀랍 씹음 같음을 이미 알았으니 돌아가 고향의 봄동산에 누움만 못하네. 이분이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상살이가 밀랍과 같이 쓰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문정왕후 막 이런 사건과 함께 그런 거 이해가 가시죠? 백휴암 선생의 묘소를 가보지 않고 이거를 하려다가 안 되겠어서 오늘 10월 29일 다시 다녀왔는데요. 정말 제일 아름다운 계절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아주 환하고 단풍이 들었는데요. 저기 이제 문을 들어서면 백인걸 선생의 묘가 나오는데 이것이 경기도 기념물 5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비문은 송시열이 지었고요. 수제자죠. 그 다음에 송중길이 글씨를 정말 잘 쓴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글씨를 썼으며 전액은 김수왕이 또 잘 쓰니까 썼습니다. 이웃마을에는 주민들이 건립한 선정비가 있는데 앞면에 성주 백인걸 선정비라고 기록이 된 것이 있습니다. 조선중계 유학자의 청백리 한 사람이었던 이분의 묘소이고요. 대사관, 대사관 등은 여러 관직을 거쳤고 양조 몫으로 있으면서 정말 주민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파를 짓는 폐단에 대해 논하고 군비 강화를 강조했고요. 이것이 바로 광정면 효촌리에 있는데요. 거기를 들어서면 왼쪽으로 가의제라고 해서 이렇게 사당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보면 신도비가 있는데요. 신도비각이 단풍 아래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신도비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것이 바로 우암 송시열이 지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저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첫째 부인 평택임 씨의 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공인걸 증 정경부인 평택임 씨 지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용인의 묘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일로 옮겨온 것 같아요. 백혜엄 선생의 묘는 저기 시신은 여기 있지 않고요. 둘째 마님과 묻혀 있는데요. 그 묘소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황금빛 주단이 깔린 것 같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잣나무로 양쪽에 쭉 심어진 것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증직을 좌찬성으로 받았고요. 백인걸과 그다음에 여기 정경부인 순흥안 씨 이분이 이제 아들 둘의 딸을 5을 낳았다고 하는 거죠. 저 뒤가 바로 그 할아버지 백사수의 묘소입니다. 가계도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증조부가 백효참이고 조부가 백사수. 아까 저 뒤에 묘소 있는 분. 그 다음에 아버지는 백익경과 어머니는 단양우 씨인데요. 이분의 묘소는 여기 없습니다. 첫째 부인 평택임 씨에게서 이제 백유공 아들을 하나 낳고 둘째 부인에게서 이제 이렇게 이남오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근처에 이제 옥천 조감에게 시집을 갔고 그다음에 안숙이 신세영 이윤조에게 갔고 5째 딸이 임색에게 시집을 갔죠. 지금 이것이 그 할아버지 백사수의 묘소가 있는 뒤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멀리 가막산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주 마을이 아늑하고 평평하게 있는데 이 앞으로 개울물이 흘러서 내려가면서 효촌 저수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묘가 아늑하고 좋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월롱산 아래 용주서원과 그다음에 효촌리에 있는 백효암 선생의 묘소를 가보면서 백효암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분은 여기 내려와 계시면서 이렇게 성수침의 아들 우계 성원과 또 이렇게 율곡이를 이렇게 교유하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굉장히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이시죠. 오늘의 참고는요. 수원백시 문경고 휴암종중의 홈페이지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조광조 평전이라고 해서 신병주 선생의 쓴 책을 좀 참고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용주서원에서 백효영 선생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시겠습니다.